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딩의 교육 전문가 브랜딩입니다. 좋아요 꾹, 댓글 꾹, 구독 꾹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골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쌤이 부자라 했지? 쌤이 부자라 했지? 자격증 부자. 허허허허. 너무 썰렁한가요? 교대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는 임명장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2004년 9월 1일에 대전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차 정도 되면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듣기로는 시험은 안 본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딸 때만 해도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무척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외국에 나갔다가 1학년 끝내고 호주 갔다가 5학년 때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끝나고 갔으니까 이제 겨우 한글을 떼고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에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학년 때 오니까 등고선도 모르죠. 용수철이라는 용어도 모르죠. 무게, 질량 이런 단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 또 시간이 흘러 한 2017년경에 만난 친구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1학년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영어가 주 언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글을 마치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격증 부자예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따고 또 그거보다 또 한 단계 위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따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딴 거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한국어로 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교과서 쓰러 다니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대학원 다닐 때 교과서 쓰러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지금은 책을 어떻게 집필하는지 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요즘 출판은 어떻게 하는지 좀 저도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선생님 친구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대학원 다니던 시절이었고 교과서 만들려고 자료 찾으러 다니느라고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청주 교과서박물관,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등을 교수님들하고 대학원 선배님들을 따라서 엄청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밤새 만든 자료를 저장을 안 했는데 갑자기 컴이 먹통이 돼가지고 다 날릴 뻔한 것을 정말 진짜 그때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 많은 자료를 다 날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런 모든 노력을 숲으로 날려버리는 것이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강사님이 살려주셔서 겨우 진짜 한숨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 시절에 선생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났었는데 쌤이 서울지리 잘 모른다고 본인이 안내해 주겠다고 극구 나서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둘이 뺀질나게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과서도 만들었지만 사랑도 만들었죠. 선생님 지금 별 얘기를 다 해요. 한자와의 인연.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친구들이 자주 했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한자를 많이 알아요? 선생님 한자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충효 예의 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과 같은 5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을
있었을 건데 그 시절은 초등학교도 아니었어요. 이름이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충효회의 교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방학 때 경로당의 그 할아버지들께서 학교로 오셔서 한자를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살던 지역 대전에만 있었던 건지 다른 타 지역들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누가 한자를 그것도 방학에 배우고 싶어 하는지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쌤의 담임 선생님께서 네가 성실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쌤도 실은 선생님이 시켜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는 가서 낮잠이나 실컷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그런데 웬걸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쌤 포함 5명 남짓 했나? 또 그니까 그 앞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방학에도 그 다음 방학에도 그 다음 방학에도 충효회의 교실은 선생님 차지였어요. 그렇게 6학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따로 한문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영수학원 다니기 바쁜데 한문학원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배운 건 쌤뿐이었을 거야. 진짜로. 조선시대 서당에서나 배울 법한 책을 중간중간 한글이 있지만 요즘 그런 한글 아니고 어문 같은 글들이 있는 그런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외우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 6년 내내 한문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한자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자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더 높은 급수를 땄어야 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지만 그치만 쌤의 한자 공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자를 넘어 사주 공부까지 그것도 미국에서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얘기해 주기로 하고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네 번째, 비즈공의 기능사예요. 이때는 동아리가 교육과정에 들어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동아리가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던 시절에 쌤의 고민은 뭘 가르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것이 비즈공예였는데 핸드폰 고리, 반지, 목걸이, 시계, 귀걸이 등을 그 스와로브스키 비즈로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배워서 동아리를 개설했더니 애들이 신청이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반에 한 4, 50명, 40명, 50명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엄청난 거였어요. 선생님의 눈과 손이 엄청 고생했지.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르치기에는 아직 이 초등학생들이 손 조작이 아직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비즈 도안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읽을 줄을 모르고 매주마다 비즈 잃어버렸다고 막 울고 막 교실 바닥에 비즈 자기 거 떨어진 거 없나 찾으러 다니고 막 안 된다고 울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쌤이 비즈공예 할 줄 안다고 말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쌤이 4, 50명 되는 학생들 비즈공예를 매주 다 만들어 주느라고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았거든. 슬프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즈공예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은 선생님한테 그런 의미예요. 5번째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기사. 이때는 이 나이스라는 그 시스템이 학교로 들어오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능력이 이게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쌤은 또 생각했지. 컴퓨터 자격증 중에 최상의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에 쳐보니까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길래 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죠. 그랬더니 컴퓨터 학원 강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막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쌤 뒤통수에다 대고, 선생님이면 살만한데, 살만한데?
이런 말을 하시길래 정보처리기사랑 산업기사랑 사무자동화기사 이 자격증 3개 다 따자마자 그만뒀어요.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컴퓨터 자격증은 이 3개가 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격증으로 뭐 음악 줄넘기 공인 지도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뭐 부동산 공경 매사 등 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쌤의 자격증 자랑은 이만할게요. 쌤이 선생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청출어람을 했으면 해서였어요. 쌤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놔야 여러분이 그만큼 따라오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는 나의 부의 그릇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분명히 부자가 될 거지만 그 부를 담을 그릇이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깨져 있으면 여러분의 부를 잘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나는 왜 공부를 하는지 또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